이 이중사가 피해를 봤을 당시에 곧장 이 피해 사실을 상관에게 알렸다고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근데 피해 신고 이후에 오히려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지금 유족들의 말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형적인 2차 가해가 가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사실을 인지한 직속 상관은 상부에 보고를 하는 대신에 네. 이 중사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술자리를 가지면서 이거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일 아니겠느냐라고 회유를 그리고 무마를 시도했고요. 아니 이런 게 어떻게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이게? 그렇죠. 인생에 단 한 번도 겪어서는 안 된 일인데요. 또 다른 직속 상관 같은 경우에도 너 신고한 거를 어떤 일로 해줄 수 없겠느냐.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모였다는 것 자체만으로 군부대에 이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신고를 좀 철회해달라라는 또 이런 회유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자, 심지어 이 지금 순진 여성 중사죠. 이중사에 대한 회유와 협박 말고도 지금 유족들한테도 회유와 협박을 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사실입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 아버지한테도 계속해서 이 회유랑 협박 그리고 합의 종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합의를 종용했다. 그렇습니다. 아하. 사실 이 친고죄라는 게 성관련 범죄에서 사라진 것은 이런 식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까지 바뀐 건데 이 군 관계자들은 이 사태를 그렇다면 실체적 진실이 어떤지 그리고 가해자에게 어떤 처벌을 할 건지를 이게 준비하기보다는 이 유가족이 된 그 당시의 피해자 측 부모에게까지 합의를 강권하고 네. 계속해서 요구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해자 아버지가 또 피해자 가족에게 본인의 아들을 좀 그 성추행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진 가해자 아들을 좀 명예롭게 제대하게 해달라고 부탁 또는 종용, 합의를 강요했다고요? 피해자 부모에게. 그러니까 이제 가해자 쪽은 이 사건이 이제 불거지니까 이제 전역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처벌이 되게 되면은 명예롭게 전역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해자 부모 측에서 좀 봐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가해자 부모가 뭐 합의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 자체는 그렇게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가해자도 문제지만 가해자가 성추행한 것 자체도 문제지만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상사들 여기 그 위에 상사가 이 중사잖아요. 근데 피해자가 중사잖아요. 근데 상사 있고 준이 있고 그 위에 전투 비행단이 위에 쭉 대대장이 있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이거를 처음에는 덮으려고 했고 네. 그냥 위에 보고가 안 되기를 바랬고 계속적으로 처음에는 신고하지 말라고 하지 그 다음에는 합의를 종용하지 그렇게 하고 심지어 나중에 계속적으로 내가 이거 합의 못하겠다 하고 네. 이거는 처벌을 해달라고 하니까 다른 데로 원래 20 전투 비행단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15 전투 비행단으로 보내면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쪽에 미리 얘기를 해줍니다. 이거 관심병사다. 앞으로 끝까지 어떻게 해요? 잘 관리해서 꼼짝 못하게 하게 만들어라. 해가지고 다음 15 전투 군이 비행단 문제군요. 예, 지금. 전투 비행단에서는 오히려 막 그 피해자를 알겠습니다. 오히려 계속 우리 속된 말로 갈군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게 됩니다. 가해자도 문제지만 내가 보기엔 여기 조사는 앞으로 국방부 조사는 집중적으로 부대가 사후 어떻게 조치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그 상급 관리자들을 처벌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숨진 이 중사는요, 이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한 그 당일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데 남자친구 역시도 현역 군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관련자들은요, 이 남자친구에게도 압박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같이 군생활하는 남자친구가 있었고 네. 그 남자친구들의 상관들이죠. 결국에 이 사건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상관들이 결국에는 피해자의 상관이자 피해자 남자친구의 상관인데 남자친구에게 이 추행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피해자만 조용히 하면 뭐 부대도 조용할 거 아니냐라는 식의 회유나 협박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군은 신고가 있고 그 이후에도 2달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요. 이건 군에서 어떤 변명을 해도 변명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마 집중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군에서도 아주 엄중하고 큰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건 발생 후에요. 이 불면증과 불안장애 등을 시달리던 이중사는요. 전출을 요청해서 다른 부대로 가게 됐지만 하지만 이중사는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가게 되고 나서도 계속적인 이 따돌림이나 아니면 좋지 않은 시각으로 내몰렸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전 부대에서 이전한 부대에 연락을 해서 이 관심사병으로 이야기를 해뒀다. 이 얘기도 확인됐고요. 자, 부대를 이전한 지 나흘 만에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유족들은 다른 부대로 옮기고 나서도 이중사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그 부분도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데, 자, 앞서 제가 짧게 언급한 것처럼요. 이중사는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동영상으로 남겼습니다. 피해자가 어떤 심정으로 이 영상을 남겼는지 저희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데요. 유족들은 이 영상을 언론에 공개하고 싶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 변호사는 이 영상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녹화를 했고 그 녹화를 하면서 남기신 부분이 이제 가해자에 대한 원망 그리고 본인 선택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걸 남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영상이 주는 메시지는 결국엔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고통을 다수에게 알려달라는 것이 아닌가.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극단적 선택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겠습니까? 근데 지금 피해자가 이런 영상을 남긴 의도에는 본인이 아무리 피해를 호소하고 가해자로부터 벗어나려 해도 사실은 그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남겼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 이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해당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도 이 내용 앞으로 계속 따라가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내용 나오면 저희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